자, 그러면 이 마약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적을 짤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주문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마약이 배달 오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마약 사건에서는 어떻게 감형을 받아야 되죠?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 사건에만 있는 특별한 감경 요소, 변호사랑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의 양형 기준과 특별 감형 요소인 공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이 형이라는 거는 우리 형 동생 할 때 그 형이 아니라 처벌받는 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률에 보면 보통 몇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범주가 너무나도 넓잖아요. 자, 법관은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일정한 범위의 형벌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일정한 형벌을 선고하게 될 텐데 그것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구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의 구형은 형벌을 구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실질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선고형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되는 사유들이 바로 양형사유들입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누구는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양형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양형 기준에는 처벌이 가중되는 가중사유와 처벌이 감형되는 감형사유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벌 감형과 관련된 감형사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거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약 치료 의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범행 가담이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양형 요소들은 다른 형사 사건의 감경 요소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약 치료에 대한 의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마약 범죄는 폭행이나 살인처럼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범죄들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 만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마약 치료 의사는 일반적인 감형 요소에 불과한데요. 정말 드라마틱한 감형을 바라기 위해서는 이 특별 감형 요소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성범죄, 폭행 등과 같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특별 감형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강간이나 특수상해 같은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특별 감형 요소가 충족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마약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특별 감형 요소를 보시면 다른 형사 사건과 차별화된 감형 요소가 눈에 띌 텐데요. 바로 수사협조입니다. 이 수사협조를 통한 감형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만큼 정말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사협조라는 게 무엇이길래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수사협조란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그 관련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에 준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마약 범죄를 쟤 투약합니다. 저 사람은 판매를 합니다. 이런 소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쪽 바닥에서는 일명 공적을 세운다 혹은 누군가를 내린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양형기준표에 보시면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인 수사협조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수사협조란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 투약이라고 한다면 판매에 대한 정보, 내가 판매라고 한다면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혹은 나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 횟수나 양이 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경우에는 중요한 수사협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협조라 하면 이 정도까지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수사협조, 이 흔히 이야기하는 공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 중에서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공적을 세우게 되는데요. 결국 그 수사협조로 인해서 의뢰인은 징역 3년에서 감형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공적이라는 것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감경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마약 범죄들에 대해서 술술술 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과거 어떤 사건에서는 이 피의자 공적을 세워보겠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마약 범죄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았는데요. 그 중에는 본인의 밀수입 행위와 관련된 범죄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로 입건이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밀수입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받으신 이후에 수사협조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수사협조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수사협조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반드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협조 보고서를 받으셔야만 내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니 반드시 이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내가 주변에 아는 마약 사범들이 없고 내가 수사에 협조할 만한 정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 감경 요소들 그리고 일반적인 감경 요소를 풍부하게 구성을 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이런 수사협조 감경을 받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려서 한때 불법 공적 브로커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마약 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넘긴다는 것이었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사기꾼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브로커들이 거의 다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령 이런 브로커나 혹은 내가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 감경은커녕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고요.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약 사건의 감경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다른 형사사건과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바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약 치료 의사와 수사협조였는데요. 이 수사협조는 그만큼 감경 요소로서 큰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수사협조를 한 경우에는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거친 후에 수사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마약 범죄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마약에 노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끊기 어려워지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마약 범죄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나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마약 전문 변호사 최의준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약과 관련된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